각 분야 전문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송병욱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송병욱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어떤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어깨 충돌 증후군입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은 일반인들에게 낯선 질환이라 어깨에 통증이 있어도 단순 근육통으로 생각해 가볍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화돼 치료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고 아예 어깨 힘줄이 파열되는 회전근개 파열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깨 관절은 하루 평균 3,000회 이상 움직일 정도로 사용이 많고 그리고 운동 범위도 360도로 넓다 보니까 통증이 발생하기 쉽고 또 발생할 수 있는 질환도 많은데요. 이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깨 충돌 증후군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어깨 충돌 증후군은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리고 앞뒤로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회전근개라는 어깨 힘줄에 문제가 생기는 병인데요. 견봉이라는 어깨 뼈와 인접한 회전근개 힘줄이 서로 부딪혀서 염증이 생기고 힘줄 손상이 진행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어깨 힘줄 구조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회전근개 힘줄은 동그란 어깨 관절을 앞쪽, 위쪽, 그리고 뒤쪽까지 둘러싸고 있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회전근개 힘줄은 한 개의 힘줄이 아니라 앞쪽은 견갑하근, 위쪽은 극상근, 그리고 그 뒤쪽으로 극하근과 소원형근 등 4개의 힘줄이 합쳐진 구조입니다. 그 중에서 위쪽에 있는 극상근과 극하근이 견봉뼈와 주로 충돌 현상을 일으키는 부위입니다. 근데 사실 어깨에 생기는 질환들이 워낙 다양하고 많아서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어깨 충돌 증후군과 회전근개 질환은 이게 다른 질병인 겁니까? 네, 어깨 충돌 증후군은 회전근개 질환 중에서 초기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질환은 회전근개 힘줄의 염증이나 힘줄 파열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그 원인으로는 어깨 충돌 증후군뿐만 아니라 힘줄 자체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발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깨 충돌 증후군이 심해지면 회전근개 힘줄 파열로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깨 충돌 증후군이 심해지면 회전근개 파열로 이어질 수가 있군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깨 충돌 증후군일 때 좀 빨리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깨 충돌 증후군은 왜 생기는 걸까요? 견봉이라는 어깨뼈가 바깥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어깨 형태에서는 회전근개 힘줄과 견봉뼈의 충돌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 외에도 견봉뼈의 퇴행성으로 뼈가 자라난 경우 이걸 가시뼈라고 하는데요. 이 뼈가 힘줄과 닿아서 염증이나 힘줄 손상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회전근개 힘줄 손상이 진행될수록 상완 골두 자체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생기는데요. 이때 견봉뼈와 회전근개 힘줄 사이의 공간이 더 좁아지면서 충돌 증후군이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지금 두 가지 질문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는 지금 가시뼈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가시뼈는 왜 자라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시뼈가 이 어깨 충돌 증후군만 일으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도 일으킬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네. 가시뼈가 자라는 명확한 원인은 밝혀진 게 없지만 충돌 현상 자체가 가시뼈의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힘줄과 견봉뼈의 충돌이 자극이 되어서 가시뼈 발생을 촉진시키고 이로 인해서 충돌 증후군이 더 악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뼈가 어깨의 충돌 증후군을 더 악화시키게 되면 회전근개 힘줄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이 원인 중에 하나가 또 과사용이 있다 보니까 직업병으로도 좀 불리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맞나요? 네. 직업적으로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리거나 멀리 뻗는 동작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이 어깨 충돌 증후군이 잘 생길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을 하시면서 이런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신다면 어깨 충돌 증후군 발병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주로 발생하는 연령대도 좀 궁금합니다. 중장년층 이후에 많이 생깁니까? 네, 과사용에 의한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중장년층 이상 연령대에서 많고요. 그 이후에는
노년층에서는 회전근개의 힘줄 파열이 더 많아집니다. 네. 아무래도 중장년층에서 어깨 충돌 증후군이 많이 발생을 하면 이게 나중에 늙어서 노년이 됐을 때 이제 회전근개 파열로 좀 이어질 확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러면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네, 증상은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동작에서 통증이 있고요. 손을 반대쪽 어깨 쪽으로 보내거나 등 뒤로 돌릴 때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밤에 주무실 때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아픈 쪽 어깨를 아래쪽으로 해서 옆으로 누워서 주무실 때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이 주로 나타나는 어떤 행동들이 좀 있나요? 네. 그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리거나 내릴 때 통증이 있고 네. 멀리 뻗는 동작에서도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주 증상으로 통증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뭐 열감이라든지 붓기라든지 이렇게 다른 증상이 동반되지는 않습니까? 네, 경도에 붓기나 열감 등을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소견이 심하다면 충돌 증후군보다는 세균 감염 등의 다른 질환을 의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타날 수 있는 주 증상은 일단은 통증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깨 충돌 증후군 자체보다 우리에게 익숙한 병은 아무래도 오십견 아니면 회전근개 파열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헷갈리기 쉬운 만큼 어깨 충돌 증후군만의 어떤 특징적인 증상이 있으면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팔을 어깨 위로 들고 내릴 때 통증이 있고요. 야간에 통증이 심해지는 증상 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증상은 석회성 건염이나 오십견 같은 질환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증상입니다. 먼저 회전근개 힘줄과 견봉뼈의 충돌을 인위적으로 유발하는 자세를 통해서 충돌 현상에서 통증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팔을 90도 굴곡 상태에서 안쪽으로 회전할 때 자세, 그리고 팔을 쭉 편 상태에서 끝까지 위로 들어 올릴 때 끝부분에서 통증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을 쭉 편 상태에서 반대쪽 어깨 쪽으로 붙이려고 하는 동작에서 통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